거기 보면 오늘 조건부 확률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할 차례인데, 그 앞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했잖아, 그렇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나올 확률은 이거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의 PA 교집합 B,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했지? 합사건에 대한 확률. 요 안에 보면은 곱사건이 있지, 그치? 곱사건.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치? 한번 적어볼게. 요거를 두 사건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건 A가,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쏴서 명중시키는 사건이라고 하고, 그걸 3분의 1이라고 하자. A가. 사건 B는 다른 사람이 화살을 쏴가지고 명중시킬 확률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둘 다 명중시킬 확률은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야. 둘 다 명중시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그치? 곱했지? 그래서 이게 제목이 곱사건인 이유가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되니까 곱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앞에서 설명하고 넘어갔었지. 왜 설명 안 했을까 이 말이지. 설명 안 했잖아. 곱사건에 대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게 이번 시간에 그 의문이 아마 풀릴 거야. 여기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알겠지? 간단하다.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A가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치자. 우리가 흔히 PA라고 하면은, 총 경우의 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총 경우의 수를 S로 보는 거지, NS? 아니, 총 경우의 수. 분모를 뭘로 보는 거야? NS로 보는 거잖아, 그치? 별 말 없으면은 NS분의 NA,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쵸? 총 경우의 수분의. 근데 조건부 확률은, 특정한 조건을 걸어줘요. 전체 집합을 제한을 해버린다는 얘기지, 조건부. 별 말 없으면은 총 경우의 수가 NS인데, 조건부 확률은 특정한 조건으로 전체 집합을 제한시켜버린다. 요렇게. 기호를 이렇게 쓴다. 마치 분수처럼 생겼지. B분의 A, 그치? 서양적인 미국 같은 경우는 분수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치? 이렇게. 요 기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게, B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요걸 의미한다. B라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럼 전체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치? B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별거 아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B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N B분의 이렇게 되겠죠. N B분의 요건 NA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뭔데? 요거 N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이해 되겠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제한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지? A를 전체 집합으로 왔을 때 B가 된다. 이거는 NA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제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같지만 비록 제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는 얘기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이게 되겠죠? 분모 분자를 ns로 나눌 거야.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게 되면은 분모는 ns분의 nb니까 뭐예요 이거? pb가 되겠죠. pb. 그 다음 분자는 ns분의 na 교집합 b니까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고 정의는 얘가 정의고 전체 집합을 b로 제한시킨다. 그 중에서 a 이게 정의고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면은 이렇게 계산하기도 한다. 계산하는 방식이 정의로 하는 방법이 있고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그거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이 안에 누가 있냐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가 들어있다. 요 안에 PB분의 PA 교집합 B는 PA 이거잖아, 그치? 이거 읽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네. 이거는 짝대기를 영어로 바라고 하지, 그치? A 바 B라고 한다, 그치? A 바 B. PB분의 PA 교집합 B는 PA 바 B다, 그치? 양변에 얘를 곱하면은 PA 교집합 B는 어떻게 된다? PB 곱하기 뭐다? PA 바 B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의가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된다. 알겠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 수 있다. 자, 혹은 B 바 A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A가 전체 집합이니까 PA분의 B 교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PA를 곱하면은 PA 교집합 B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 PA 곱하기 B 바 A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야.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부터 뭐도 등장한다? 확률의 곱셈 정리도 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건 문제 풀면서 설명할 게겠지.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아니고 PB 바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PB 바 A. 그러니까 이걸 잘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야.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거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영향을 안 주면은 임마 이거는 그냥 PB라고 쓰면 돼요. 그냥 PB라고 쓰면 된다고. 저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서로 영향을 줄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진석이가 나오기만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내 실력을 발휘를 못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아니 진석이가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같이 우리 게임을 하는데 같이 오락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상관이 없,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 실력이 발휘되는데 꼭 누가 나오면은 나의 실력의 절반밖에 발휘가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긴장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호가 A라는, 그렇지?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A의 어떤 영향을 받은 B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겠지? 이게 PB가 이 B 바 A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거든. 아니,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렇게 계산하면 돼.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의미야. B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네가 일어나든 말든 똑같은 얘기지, 그치? 그럴 때는 그냥 PB를 곱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얘를 곱해야 돼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해돼? 이게 조건부 확률이.
그게 느껴야 돼. 그래서 막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아니고 PB 바 A 이렇게 되는 거야. PA 교집합 B는 PB 곱하기 PA가 아니고 A 바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정의되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이 덥노. 그치? 이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확률의 곱셈 정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거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그런 거야. 너희들 어떤 두 사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할 때 뭐라노 그거? 날씨랑 날씨랑 불쾌지수하고 날씨하고의 관련성. 딱 와닿게 내가 예를 들면은, 뭘 예를 들 수 있겠냐. 담배를 피는 거하고 폐 질환에 걸리는 그치? 사이에 관련성?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그 다음에 성별하고 안경을 끼는 거하고의 관련성?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왠지 없을 것 같지? 그럼 너 보고, 야, 폐암하고, 담배 피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시켰어. 어떻게 조사할 건데? 조사해와라 하면 어떻게 조사할 건데? 어떻게? 10,000명 정도 어떻게 조사할 건데? 세희한테 물어봤어. 너 저기 안경 끼는 거 하고 성별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이렇게. 조사해볼래? 하면 어떻게 조사할 건데? 설문조사. 설문조사 해서, 그래, 설문조사까지는 좋았다. 그 다음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까, 얘가? 조사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 그치? 기준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치? 확률값을 만들어내야 될까, 얘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 이 B라는 집단이 담배를 피는 사람의 집단이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뭔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 그치? 그럼 A라는 집단이, 폐암이라고 할까? 폐질환이라고 하자, 알겠지? 폐질환에 걸린 사람의 집단이라고 하자. 총 100명을 조사할 건데, 100명. 50명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고, 나머지 50명은 담배를 피는 사람, 담배 피는 집단이 B다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담배를 피는 사람 50명 중에서 한 10명이 폐질환에 걸렸다는 얘기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50명 중에서 10명이 폐질환에 걸렸다. 되겠니?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요 바깥 부분이지, 그치? 이 바깥 부분에서 폐질환에 걸린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냥 편의상 쉬운 숫자로 놔둘게요. 요렇게 조사를 했더니,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 봤더라는 얘기지. PA는 뭔데? 기준 자체가 전체지, 그치? 전체 중에서 폐질환에 걸릴 확률을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야. 얼만데? 100분의 15잖아. 100분의 15인데, 요것도 한번 해봤다. 담배를 피는 사람 중에 폐질환에 걸릴 요 확률도 한번 계산해봤다는 얘기지. 어떻게 돼요? 50분의 12죠, 그렇죠?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지. 어때요? 이게 더 높죠, 그렇죠? 여기 100분의 20 해가지고 이게 비율 자체가 높더란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계산해봤다.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이 기준 자체가 꼭 B만 되는 건 아니다. B의 여집합이 기준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B의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얼마? 50분의 5죠, 그렇죠?
비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을 전체로 보는 거지, 그치? 이 두 개 더한 것분에,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50분의 5가 되니까 이 세 개를 다 비교했다는 얘기지. A가 일어날 확률은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높더란 얘기지. 이해돼? 이런 거 조사할 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다는 얘기지. 이해돼? 결론은 뭐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이 담배를 피는 거하고 이 폐질환에 걸리는 거는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린다는 얘기지. 왜? 이 다 다르잖아. 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런 거 조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된다는 얘기지. 요 상황을 우리 어떻게 부르냐면은 A와 B는 서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부른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 수학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부른다. 종속. 서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전체에서 A가 일어날 비율하고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일어나는 비율하고 확률하고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다 다르더란 얘기지. 다 다를 때 뭐 돼 있다 A와 B는 종속이다.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또 반면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냥 내가 만든 거다. 실제로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내가 안경 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별하고의 그 어떤 연관성은 너희들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실제로 누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다고 치자. 알겠지?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똑같이. 100명을 조사했는데 요 A라는 사건은 안경을 끼는 사건이라고 하자고. B라는 사건은 남자 50명, 똑같이 여자 50명을 조사를 했다. 조사를 했더니 남자 50명 중에서 안경을 20명 꼈더란 얘기지. 이렇게 되겠니? 남자 50명 중에서 안경을 20명 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몇 명이 들어가 있어? 50명이 들어갈까, 얘가? 이렇게 이제 채워놨다. 알겠죠? 자,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안경을 꼈을 뭐 그런 사건이다. PA는 어떻게 돼요? PA는 안경을 낄 확률이지. 100명 중에서 안경을 낄 확률이야, 그렇지? 100분의 얼마? 40. 100분의 40은 5분의 2죠, 그쵸? 이해돼? 그럼 이거는 P, A, 바, B,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뭘,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야? 요걸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지, 그치? 요거 분의 뭐? 요거. 그럼 50분의 20이니까 얼마? 5분의 2지, 그치? 그 다음 이거는 A, 바, B의 여집합, 이거는 뭘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야? B 여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지. 내가 가리고 바깥 부분 거지. 요 중에서 뭐? A니까 요걸 의미하는 거잖아. 어떻게 돼? 이것도 5분의 2지. 자, 이처럼 이 안경을 꼈을 확률이 이 남학생을 전제로 하든 전체 집합으로 보든 이 비여집합 여학생이지. 여학생을 전체 집합으로 보든 그 안경 낄 확률은 이렇게 다 똑같더라. 이 다 똑같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이 성별하고 안경을 끼는 거하고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A와 B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부른다. 독립. 다르면은 종속. 같으면은 뭐? 독립. 아, 네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항상 똑같다. 독립돼. 이해돼? 독립사건. 혹은 뭐 종속사건. 이렇게 부른다. 이해되겠죠?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겠지? 한번 정리해볼게. 자, 조건부 확률은 기호로 P,
A 바 B. 뭘 전체 집합으로 본다? B를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고 이 중에서 A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된다.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면은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 되겠죠? 혹은 반대로 쓰면은 이렇게 해서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탄생된다? 확률의 곱셈 정리인 PA 교집합 B. 요 공식이 탄생된다. PA 곱하기 뭐? PB가 아니고 바 A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되는 거야. 꼭 한번 적어봐라. 이 조건부 확률부터 시작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적어보고 이거는 이것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아니고 PA 곱하기 PB 바 A. 어떤 의미다? 야가 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야 된다. 너희들 중학교 때 한 그 확률 내용 중에서 이게 있었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거 있잖아. 그 여기에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3개가 있는데 한 번은 뽑고 다시 집어넣고 뽑아서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었고, 우리 둘이 뽑을 거야. 내가 뽑고 다시 집어넣고 진석이 다시 뽑을 거란 말이지. 그럼 둘 다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잖아, 그치?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란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내가 뽑고 내가 당첨됐다? 버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뽑을 거야. 그럼 10분의 3 곱하기 뭘 한다? 9분의 1을 하잖아. 이 확률이 바뀌었지? 뭐에 의해서? 얘 행위에 의해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런 의미야, 얘가. 이해돼요? 그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근데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은 얘는 그대로 뭐가 된다? PB가 되는 거야. PB가 되는 거고, 복귀 안 시키면 확률이 바뀐다는 얘기지. 복원시키는 게 독립인 거고, 복원 안 시키는 게 종속인 거야, 종속. 이해되죠? 그 다 중학교 때 했다,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비슷한 게 나와요. 자, 단, AB가 독립이면은, 독립사건이면은, 독립되어 있으면은, 얘 대신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그냥 곱한다는 얘기지. 중학교 때는 그냥 냅다 곱했단 말이지. 네가 일어날 확률, 내가 일어날 확률, 그냥 곱했다는 얘기지. 그 곱했다는 얘기는 중학교 때 했던 대부분의 문제는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독립되어 있는 사건이야. 네가 맞출 확률 3분의 1, 내가 맞출 확률 2분의 1,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냥 곱했던 거야. 이해돼? 어떤 의미인지 느끼라고, 이게. 알겠지? 이거랑 느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단순히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막 느껴야 된다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자. 100쪽. 그, 쌤이 설명했던 거. P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 하고 는 하고 이렇게 적어놔라. 요것도 중요하다.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거기 100쪽에 2번에 요것도. 그 나중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도 적어놔라, 알겠지? 아, 이건 너희는 PA겠다, 그치? 이게 NA겠다, 그치? 너희 책에는 기준 자체가 A니까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적어놔라, 알겠지? 책에. 왜냐면은 나중에 요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요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하다, 이 표현 자체가. 너희 책에는 A다. 그 다음 101쪽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아니고 B바 A다. 그치? PB 곱하기 PA가 아니고 A바 B다. 이렇게 된다.
자연스럽게 좀 느끼라는 얘기지. 아직 독립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 기호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필수 예제 1번. 1번에 PA는 5분의 2고 PB는 2분의 1이고, 그렇지? PB는 4분의 3이에요. 자, 그럴 때 P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P의 A 합집합 B의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인마이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에다가 뭘 빼주면 된다? PA 합집합 B를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찾아라는 얘기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자, 주어진 조건에 PA 나와 있고 PB 나와 있으니까 PA 교집합 B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그거 어디 숨어 있어? 어디 숨어 있겠어요? 요 안에 숨어 있겠지, 그렇죠? 요 안에 PA 교집합 B가 숨어 있을 거란 얘기지. 요거 어떻게 되는데? PA분의 뭐가 된다?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니까 PA는 5분의 2니까 이거 곱하면 P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가 됩니까? 10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5분의 2라 했으니까 이거 곱하면은 10분의 3이 된다. 자, 따라서 임마 이거는 다 기억나겠죠?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해가지고 쭉 계산해서 1에서 빼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PA는 0.2고 PB는 0.4야 확률이.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 교집합의 B 여집합의 확률이 0.5니까 바로 읽어내야 되겠지, 그치? 그럼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얼마야? 0.5겠죠, 그렇죠? 0.5다 되겠지? PA밥이는 PB분의 PA 교집합 B니까 이건 뭐 생략할게, 그치? 똑같은 문제니까. 자, 하나 연습해보자. 132번 한번 해보세요. 한 개 더 풀어줄게. 132번.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느끼면서 공식을 자연스럽게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필요하면은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집합입니다, 집합. 예림이 지금 얼굴에 힘이 빠지고 있다, 지금. 자, 봅시다. 요거 바로 A 차집합 B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뭐 언제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치? A 차집합 B가 4분의 1이고, A의 확률이 3분의 2니까, 이건 12분의 3이고, 이건 12분의 8이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12분의 5가 들어가겠죠, 그쵸? 12분의 5가 들어간다. 이렇게 바로 해야 됩니다. B바이는 PA분의 A를 전제로 해서 요거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분의 얼마다? 12분의 5가 되겠다. 되겠죠? 계산해주면 된다. 분모 분자에다가 12를 곱하면은 얼마고? 8분의 얼마? 5가 되겠다. 이렇게.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간다. 쌤이 표를 그리는 동안에 한번 읽어봐라. 이거 무지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 읽어봤죠, 그쵸? A 학급과 B 학급, 안경을 쓰고 안 쓰고를 기준으로 해서 표로 만든 거예요. A 학급, B 학급 총 이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다.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일 때, 이거 한번 줄을 꺼보세요. 뭐뭐 할 때. 이제 앞으로 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뭐뭐 할 때는 뭘 의미한다? 조건을 의미한다. 조건은 둘을 의미한다. 이해되겠죠?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뭐뭐 할 때 했으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뭐뭐 할 때 하면은 이제 이게 전체 집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쉬울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경을 쓴 학생일 때. 안경을 쓴 학생을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A 학급 1 그렇게 했다. A 학급 1 했으니까 요 20명 중에서 뭐? 요거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 뭘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 안경을 낀 거를 뭘로 보겠다?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 그 중에서 뭐? A 학급 1 했으니까 정답은 뭐? 20분의 16이 되겠다. 쉽죠, 그죠? 5분의 4. 이걸 뭐 굳이 기호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돼요. P, 안경,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책은 물론 이렇게 안 써놨겠지만 그냥 보기 좋게 되겠죠? 봐라. 너도 써도 괜찮아 이거. P, A, 바, 안경. 자, 그럼 안경분에 뭐? P, A. 이게 P가 아니다. 그렇지, 안경 이렇게 될까, 아이가? 그렇지. 꼭 뭐 집합을 영어로 써야 되나? 그런 법칙이 있나? 우리 마음이지, 그렇지.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되겠죠? 이게 20인 거고, 이게 뭔데, 이거. 부집합이니까, 이거, 그렇지. 그렇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6이 된다. 알겠죠? 이걸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을 해볼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을 해볼 테니까, 한번 너희도 따라 적어 본다. 잠깐만 있어봐라. 한번 해봐.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기준 자체가 총 A와 B 안경 끼고 안 끼고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요 안경 바깥 부분 안경 안 낀 사람 A 바깥 부분은 A 아닌 거 B겠죠, 그렇죠? 그래서 A 학급, B 학급 안경 끼고 안 끼고를 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채워 넣어 볼게. 여기 20명이 들어가는데 여기 몇 명이 들어가요? 16명이 들어간다.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는 거.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총 25명인데 여기 16명 들어갔으니까 뭐? 여기 9명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몇 명이 들어가요? 여기 4명 들어갔으니까 21명 이렇게 다 이제 합해서 50이니까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요걸 전체 집합으로 보고 요것분에 뭐 요거니까 뭐 당연히 뭐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고 그냥 심심해서 한번 나타내 봤다겠지. 노트 해놔라잉. 그 135번 한번 해볼래? 135번 무지하게 쉬운데. 뭐 됐죠? 여학생 중에 뭐 자전거 그런 얘기 알겠지? 뭐뭐 할 때 이거를 뭐뭐 중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뭐 중에 10분에 뭐가 돼? 7이 되겠죠. 그렇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낸다. 한 개를 꺼내는데, 꺼내고 다시 넣지 않는다 했다. 그치? 2번 뭐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다. 이거는 중학생들도 풀 수 있다. 그치? 맞잖아요. 처음에 이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6이고, 그죠? 그 다음 이제 다시 두 번째 시행에서도 이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얼만데? 5가 된다는 얘기지. 굳이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방금 배운 확률에 뭐하고 관련돼 있다? 곱셈 정리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지. 요 A라는 사건을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고, 사건이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을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자고.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PA 곱하기 뭐? B가 아니고 B 바 A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란 거야. 이해되겠죠?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아니고 B 바 A 이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6이 되고, 그치? 이거는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는데, 두 번째 시행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시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받죠? 왜냐면은 꺼내고 다시 안 집어넣으니까 받는단 말이야. 얼만데 이게? 9분의 5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지? 네. 만약에 다시 집어넣으면은 B바에는 뭐가 된다? 10분의 6이 된다는 얘기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 138번 한 개 더 해줄게. 선생님 한번 해봐. 그냥 중학교 방식으로 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굳이 뭐 이거를, 그치? 고등학교 방법, 방금 배운 기호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는데 기호로 표현해 볼 거야. 이 문제가 좀 살짝 애매한데 혹시 답이 나왔나? 혹시 이게 2분의 1 곱하기 얼마? 6분의 얼마? 2예요? 그래서 얼마? 3분의 1? 6분의 1? 답이 6분의 1이야? 뭔가 살짝 이 문제가 이상하다, 이게. 그 이유는 뒤에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두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해서 젤리 한 개를 꺼낼 때 그게 B 상자에 들어있는 젤리일 그 확률을 구하라 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풀면 안 돼. 너희 다 이렇게 풀었죠, 그렇죠? 근데 왜 이 문제가 여기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지? 답 확인해 봤어? 답은 맞을 수는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것도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다 나왔던 문제예요. 문제를 보면 약간 좀 어렵게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한 센 정도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다 한 번씩은 풀어봤을 법한 문제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렇지? 비가 안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공연히 매진될 확률을 구해라 했어요. 하여튼 뭘 구하는 거야? 공연히 매진될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 얘가? 비가 왔을 때 매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케이스? 비가 안 왔을 때 매진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얘가? 그치?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볼까? 비가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올 확률이 얼마인데? 100분의 40이죠, 그쵸? 곱하기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 비가 안 올 확률은 100분의 60이고 비가 안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다 하면 될 것 같잖아. 이 중학생들 불러놓고 확률 배우는 사람한테 이거 풀어보라고 한다면은 조금 깊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 다 풀어낸다고. 그렇지? 그럼 얘를 우리는 기호로 한번 표현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 A라고 표현하고, 매진이 된다라는 것을 B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답지대로 할까? E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밑에 그림에 잘 그려져 있네. 어쨌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매진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해돼요? 요거하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즉 요거는 뭐다? P의 A 교집합 뭐? 이고, 그치? 요거는 뭐? P의 A 여집합 교집합 이지, 그치? 2차 집합 N이니까, 그쵸? 자, 이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어떻게 된다? PA 곱하기 뭐? PE가 아니고 바 A 이렇게 되죠, 그쵸? 임마 이거는 PA의 여집합 곱하기 PE 바 A 여집합 이렇게 될까, A가. 그치? 그럼 PA는 A가 뭐였어요? B가 올 확률이니까 이게 뭔데? 100분의 얼마? 40이고 이게 뭔데요? 비가 왔을 때 매진이야, 그렇지? 비가 왔을 때 매진. 이 매진되고 안 되고가 비가 오고 안 오고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는 얼마다? 2분의 1인 거고, 자, 이거는 100분의 60이고, 임마 이거는 비가 안 왔을 때 매진은 3분의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빨리 하고, 알겠지? 이 기호로도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 이해되지, 그치? 따로 내가 설명할 게 있나? 여기 그림에 잘 돼 있죠, 그쵸?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개 다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5분의 3이란다. 이 두 개 다 하면 뭔데? 이 두 개 다 하면은 P인 거지, 그치?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다 하면은 이 두 개 다 하면 P인 거죠, 그쵸? 결국 매진될 확률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PA 교집합이하고 PA 여집합, 교집합 2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개를 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PE가 얘네 둘이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다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 한 개 하고 넘어가자. 140번 한번 풀어보세요. 140번.
되겠죠. 이거 A반에서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하고 B반에서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하고 두 개 다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비가 6대 5니까 A반에서 경시대에 참가할 확률은 A반 학생을 뽑고, 그치?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데? 11분의 6이지, 그치? 그 중에서 경시대에 참가한다 하면은 10%를 했으니까 100분의 얼마? 10.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B반이다 하면은 11분의 5겠죠, 그쵸? 곱하기 뭐, 100분의 20을 해주면 된다. 요거 두 개 다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지? 이걸 또 굳이 기호로 나타내면은, 우리 경시대에 참가한다는 것을 또 2라고 기호로 나타내 볼게. 2라고 나타내면은, 뭘 찾는 거야? P2를 찾는 거죠, 2, 그치? 2. 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A 교집합 2하고, 플러스 뭐? A 여집합 혹은 뭐 B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되겠지? 헷갈리면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 A가 있고, 여기 E가 있고, 요 A 바깥 부분이 D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PA 곱하기 PE 바 A 이렇게 해주면 되고, PB 곱하기 PE 바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B 대신에 A 여집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PA는 저기 11분의 6이었고 A반이 뽑힐 확률이지, 그치? A반이 뽑혔을 때 경시대에 참가할 확률은 10%라 했으니까 100분의 10. 그 다음에 이거는 11분의 5에 10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지? 이렇게 기호로 한번 표현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뭐 이제 한 가지 내용이 남았는데 이게 방금 한 거랑 조금 헷갈려.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구분을 방금 한 문제하고 필수예제 4번하고 지금 할 필수예제 5번하고는 조금 다르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볼게.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데 두 상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힘들다, 그치? 여기까지가 필수예제 4번 문제와 동일하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두 상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 2개를 뽑았을 때 흰 거 1개, 검은 거 1개가 나왔다. 그치? 이게 필수예제 4번 문제잖아, 그치? A를 선택했을 때 흰 거 1개, 검은 거 1개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B를 선택했을 때 흰 거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그치?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근데 문제가, 그래 했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 약간 다르다, 알겠지? 이걸 내가 일단 적어 볼게. 일단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 간단하게.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어요. 상자 A를 선택하고 우리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라는 사건을 밑줄 긋고 보통은 2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2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이 사건을 보통 2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2.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하는 게 아까 필수예제 4번 문제고, 근데 이 문제는 요렇게 됐을 때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얘기야.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요 문제다, 알겠지?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해돼?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요 확률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상자 A를 선택할 확률, B를 선택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일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뽑는데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가 나올 확률은 62분의 2C1 곱하기 4C1이니까 그냥 2 곱하기 4 할게요. 되겠죠? 그 다음 인마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5C2분의 3C1 곱하기 2C1이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두 개 더한 것분에 뭐 요거 해준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가 나왔을 때, 이가 발생했을 때를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고, 그러할 때 얘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걸 내가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것도 중요하다. 뭐 했을 때?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A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이거 앞에서 다 배운 거다. 이건 어떻게 표현했더라? P2분의 뭐? P, A, 교집합 이렇게 했잖아. 그치? P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P2는 그림을 그려볼까? P2는 여하고 여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여기가 뭔데? P, A 교집합이고 여기가 뭔데? B 교집합인 거지, 그치? 혹은 A 여집합, 그치?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은 P2는 PA 교집합 이하고 더하기 B 교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2는 여기다 따로 적을게. PA 곱하기 뭐? P, E, 바 A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게 뭔데, 이게. PA는 2분의 1이고, 엄마 이거는, A 상자를 선택했을 때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가 나올 확률이니까, 요거, 그렇지? 62분의 A 상자에는 공이 6개 있고,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 나올,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PB 교집합 2도 마찬가지로, PB 곱하기 PE가 아니고 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요거는 공간이 없노. 2분의 1 곱하기 52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문제 구조 다 똑같아요. 이 관련된 문제는 뭐뭐 했을 때 뭐 하면은 요런 구조의 문제고 뭐뭐 1 하면은 이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문제를 뭐 변형시켜서 흰 거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은 요 두 개 더한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가 나왔을 때 하면은 요 두 개 더한 것뿐에 그것이 A 상자에서 하면은 요거 해주면 되고, B 상자에서 하면은 요거 해주면 되고. 잠깐만 필수 예제 4번을 볼까?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공연이 매진됐을 때 이렇게, 그렇지? 매진됐을 때 비가 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문제를 변형시키면은 공연이 매진됐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138번 문제 105쪽에 아까 내가 멈칫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상자 A와 B가 있는데 한 개를 선택해서 젤리 한 개를 꺼낼 때 했잖아. 그치? 그쵸? 젤리 한 개를 꺼낼 때? 그럼 젤리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젤리가 한 개 나왔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 어디에서? B에서 나왔을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 조건부 확률로 푸는 게 맞겠죠. 해석하기를. 그치? 근데 그렇게 풀든 너희 방식으로 풀든 아마 정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조금 뭐 애매한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 어쨌든 요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봐. 6분의 1이 나오는가? 아까 6분의 1이었던가 정답이? 참고하도록 하고 14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구조가 딱 이래. 이게 똑같아요. 요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쉽다. 풀어보세요.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올 사람 없는데. 나의 뇌피셜에 의하면은 이걸 왜 2라고 두느냐. 보통 2라고 많이 둔다고 했잖아. 보통 예시를 든 문제가 142번을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들어요. 예제에 보통 나오는 문제가. 분량이 나왔을 때 그것이 A에서 혹은 뭐 B에서. 분량을 영어로 분량품, 분량, 에라라고 하잖아. 나의 뇌피셜에 따르면은 2라고 두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보통 그 예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것이 A에서. 불량품이 영어로 에라잖아, 그렇지? 이해돼? 에라. 제대로 썼나? ERR, OR, 하여튼. 그래서 2라고 많이 두는 것 같다. 내 생각입니다, 알겠죠? 정확하진 않다, 알겠지? 자, 어쨌든. 풀어봤나? 구조가 똑같지, 그치? 불량품이 나왔는데 A에서 에라 혹은 B에서 에라가 나왔다. 요 확률 구하고 요 확률 구하고 두 개 더한 것분에 뭐? A에서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쵸? 요걸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표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다. 이거 참고해라, 알겠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A, 여기 B, 여기 에라, 여기 에라 아님, 이렇게 해서, 전체를 100개로 잡는 거야. 전체를 몇 개? 100개. 알겠지? 전체를 100개로 잡고, A에서 몇 퍼센트? 40%니까 A에서 40개. 여기서 60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니까 이 40개 중에서 5%가 불량품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40개 중에서 5%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2개, 그치? 2개. 2개가 이제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양품은, 불량품이 반대가 양품이다, 알겠지? 3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B는 3%예요. 60 곱하기 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내가 임의로 100이라고 둔 거기 때문에 소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소수가 나오네. 몇 개? 1.8개가 나온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58.2개, 그치? 이렇게 그러면 돼요. 그래서 뭐일 때? 불량일 때 그런 얘기야. 이게 3.8개거든. 불량품이 3.8개예요. 3.8개 중에서 그것이 A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괜찮죠, 그죠? 이렇게 38분의 20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지? 19분의 10 이런 방법도 있다.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하여튼 아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그건 생략할게. 알겠죠? 다 똑같아, 구조가. 한 개 더 해볼까? 아니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안 할게. 알겠지? 여기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111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쭉 읽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고 나와 있지. 제목이 독립과 종속.
독립의 정의는 쭉 읽어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독립.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에서의 B의 비율은 A를 전체로 보든 A의 여집합을 전체로 보든 항상 어떻다? 이게 항상 같다. 이게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정의다. 독립되어 있다. 네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얘기야. 내캉 니캉 시합을 하는데 그 내 혼자 조용히 했을 때 실력이 있을까 얘가 혼자 그치? 그 실력이 있을까 얘가? 그럼 갑자기 얘가 등장했어. 갑자기 쫄아가지고 그치? 실력이 확 준다거나 그치?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야. 얘가 안 나오면 막 들떠가지고 실력이 막 증가하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지. 항상 실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겠지. 이걸 우리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 그렇지 않으면은 뭐다? 종속이다. 이거지. 같지 않으면은 종속이다. 보통 다 달라요. 이렇게. 네가 나오면 막 실력이 바뀌고 안 나오면 막 좋아지고 그게 종속이라는 얘기지. 영향을 서로 받는다는 얘기. 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사건이 독립 사건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원래는 바 A인데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독립이면은 P B 바 A는 P B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두 사건이 독립임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독립의 정의는 원래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뭐 다 같다라는 걸 밝히는 게 독립인데 이게 사실 밝히기가 좀 힘들어. 이거보다는 요걸 밝히면 아주 쉽게 두 사건이 독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A 교집합 B의 확률을 찾고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을 곱한 걸 찾아가지고 이게 같냐 다르냐 이거 판단해가지고 같으면 뭐다? 독립이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근데 A와 B가 독립이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라. A, B가 독립이면은 뭐도 독립일 것 같아? 이것도 독립이. 이것도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 마찬가지로 A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면은 얘네들 다 독립 그런 관계겠다는 얘기지. 그럴 것 같지, 그치? 그렇죠? 이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얘랑 얘도 A가 일어나는 사건하고 B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지.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집합들끼리. 그리고 여집합끼리도 독립이야. 증명을 해줄게. A, B는 독립이라고 했고 독립이니까 어떤 식을 만족하겠어? 요 식을 만족하겠지? 그럼 얘네 둘이가 독립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이도 뭘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됨을? 분리되어서 곱해짐을 증명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해되겠죠? 요거 증명해주면 된다.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걸 증명하면 요걸 증명해주면 돼요. 해볼게. 자, P에 A 교집합, B 여집합은 이거 A 차집합 B지, 그치? A 차집합 B니까 여기잖아, 그치? 여기. 요거는 PA에다가 뭘 뺀 거? P A 교집합 B를 뺀 거죠, 그쵸? 맞잖아.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잖아, 그치? 근데 A와 B는 독립이라고 일단 얘기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독립이니까 이렇게 될까, 얘가? 분리될까, 얘가? 그치? 분리가 됩니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다. 독립이니까 역항 묶어낼 수 있죠, 그쵸? 묶어내게 되면은 PA 곱하기 1 마이너스 뭐다? PB가 된다. 이거 뭡니까, 이거? 비여집합의 확률이잖아, 그치? 지금 증명했는데 눈치챘나? 증명했어요, 그쵸? 역항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됐다. 아,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다? 독립이다. 이거 증명했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치? 잘 말해. 얘는 따로 증명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얘랑 얘랑 독립이면은 얘랑 얘 여집합이 독립이잖아. 따로 증명 안 해도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모르나? 얘랑 얘랑 독립이면은 얘랑 얘 여집합이 독립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가 독립이잖아? 그럼 얘랑 얘 여집합이 독립일까, 얘가? 아, 이거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증명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쉽게 증명 가능하다는 얘기지.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가 독립이다라는 걸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원래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똑같이 뭘 증명하겠어요? 이게 분리됨을 증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바로 적을게. 요거죠, 그쵸? 됐죠? 이거는 1-PA PB 플러스 P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지. A 합집합 B는 PA,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얘는 독립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겠지. PA 곱하기 PB.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은 여기에서 PB로 묶어내면은 PB로 묶어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PB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뭐가 돼? PA가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1 마이너스 PA가 있고 여기도 1 마이너스 PA가 있으니까 쏙쏙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PA에 증명이 됐죠, 그쵸? 1 마이너스 PB가 되니까 요 앞에 부분은 A의 여집합의 확률이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된다.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치? 안 해도 되는 거 맞잖아, 그치? 네, 했습니다. 그죠?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AB가 독립이면은 여기 다 독립이에요. 뭐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면 됩니다. 그럴 것 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쭉 있고 증명을 했고 뭐 자세한 건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그 배반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나중에 배반하고 좀 헷갈리게 될 뭔가 있을 거다라고. 근데 그게 바로 독립이야. 배반하고 독립은 다른 거예요.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배반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배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배반이면은 독립 종속을 좀 따지기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얘기하면은 종속이에요. 왜냐면은 PA 곱하기 PB는 이게 뭐 공집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뭔가 있겠죠, 그렇죠? PA 교집합 B는 빵이잖아, 빵. 빵이잖아, 그렇지? 없으니까. 그럼 얘네 둘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배반이면은 종속이다, 그렇지? 굳이 얘기하자면은 배반이면 종속이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안 됐나? 여기 나와 있네. 114쪽에 한번 줄을 꺼보자. 그 밑에 네모 박스에 PA 0보다는 크고 PB가 0보다는 크면은 AB가 배반이면은 AB는 서로 종속이다. 요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요거는 0 이렇게. 밑에 적혀 있나? 언제 적혀 있나? 하여튼. 배반이면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P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니까 이게 0입니다. 근데 PA, PB가 둘 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속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배반 관계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독립하고 배반은 엮으려고는 하지 말아야겠지. 약간 다른 의미다겠지. AB가 독립이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잖아. 독립을 논할 때는 한번 생각해봐라. PA 곱하기 PB하고 PA 교집합 B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독립이면은 얘 양수고 얘 양수고 이제 얘도 양수란 얘기야 이거, 그렇지? 그럼 얘가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지? 독립이면은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웬만해서는 독립하고 배반하고는 잘 엮지는 않는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배반하고 독립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배반이 독립인지 독립이 배반인지 이렇게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배반은 등배자.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알겠지? 교집합이 없는 거고. 독립은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야, 독립은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전체에서의 얘의 비율하고 얘를 전체로 봤을 때 얘의 비율을 따질 수 있을까, 얘가. 그치? 다른 거예요. 자, 봅시다. 115쪽. 보기 개념원리 익히기인데, 뭐 좀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PA가 3분의 1이고, PB가 4분의 1이야. 그럴 때, 또 AB는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했는데, 너무 쉬운 문제지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줄게요. AB가 독립이라고 했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뭔데? PB. 이렇게. 되겠죠? AB가 맞지? A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B바이는 그냥 PB랑 같아요. 1번은 4분의 1이 정답이고 2번은 3분의 1이 정답이에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 PA분의 PA 교집합 B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AB가 독립이야? 그러면 독립인 두 사건이 가지는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약분되면서 PB는 이렇게 갈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독립이니까 바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갈 수 있는 걸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독립의 정의잖아, 얘는. 그치? 독립의 정의인 거고, 이거 독립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 막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144번. AB가 독립이면은, 1번에 보면은, B의 여집합하고, 당연히 A도 독립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써주면 돼? 바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얘네 둘이도 독립이에요. 그럼 1-PB.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 144번에 2번. 2번도 PA 여집합과 B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어떻게 쓰면 된다? PA 여집합이라고 써주면 돼요. 독립이니까. 그래서 5분의 2가 정답이 되고, 3번은 AB가 독립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라고 써주면 되겠다. 10분의 1이 된다. 알겠지? 4번. PA 교집합 B 여집합 AB가 독립이니까 얘네 둘이도 독립이잖아. 얘네 둘이도 독립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되겠지? 응. 얘네 둘이도 독립이니까 독립인 두 사건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45번은 A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시오. 준비는 다 돼 있어. 그치? 뭐만 해주면 돼? PA하고 PB하고 곱한 게 그 옆에 있는 PA 교집합 B랑 같은 거 확인해주면 돼요. 같아요? 이거 같다. 그치? 2번은 안 같지? 그치? 1번은 독립이고 2번은 종속이다. 되겠죠? 자, 14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양궁 선수 AB가 10점 관역을 맞힐 확률은 각각 0.6과 0.8이다. A가 10점을 맞히는 사건 A, B가 10점을 맞히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런 스포츠 경기 있잖아? 이거는 독립으로 본다, 보통은. 알겠지? 근데 보통은 독립으로 보는데, 시험 문제는 항상 괄호해 놓고, 두 사건 A, B는 독립이다. 이렇게 준다, 보통은. 알겠지? 안 줬을 때, 그냥 독립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럼 누가 따질 수도 있잖아. 그런 조건을 안 주면. 선생님, B는 A가 나올 때마다 실력이 변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근데 통상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서로 무슨 관계다? 독립이라고 본다, 이겠지. 보통은.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했으니까 그냥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굳이 따질 이유는 없다, 이겠지. 나는 개인적으로 서로 종속됐다라고 보거든. 왜냐면은, 너희들은 그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에서 했나? 김연아가 금메달 따는 거 본 적 있냐? 그게 몇 년도냐? 2008년도인가? 몇 살 때야? 몇 년생이냐?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건 알고 있지?
그걸 본 나이는 아니지, 너희들이. 그치? 그치? 나는 그걸 이제 봤으니까. 그 김연아하고 아사다마오가 같이 경기를 했거든? 그치? 아사다마오 누군지 알아? 일본에 그 피겨 스타가 있는데, 하여튼 잘하는 그 선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김연아는 내가 봤을 때 강심장인 것 같아. 강심장. 평소에 이제 본인이 연습한 대로 시합에서 그대로 이제 실력이 나오는 스타일이고, 그 아사다마오는 이 김연아만 나오면은 괜히 위축돼가지고, 원래 한 3바퀴 돌던 것도 한 2바퀴 반밖에 못 돌고 자빠지고 그랬단 말이지. 실제로 그때. 그래서 김연아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아사다마오가 동메달을 땄나?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보통은 그냥 독립으로 본다 이겠지. 보통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통상 독립으로 봅니다. 알겠지? 116쪽. 116쪽 필수예제 6번 문제를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는 1, 3, 5가 되겠죠? 그 다음 3 이하가 나오는 사건을 B, 1, 2, 3이고, 그 다음 2 또는 5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다. 적어볼게. A는 1, 3, 5고, B는 1, 2, 3이고, C는 2, 5다, 2, 5. 이렇게 된다. 서로 이제 독립인 것을 한번 찾아봐라 했어요. 기억은 A와 B가 독립인가? 이거는 뭐 A, C, 이것은 B, C 판단하라는 얘기지. 기억 한번 해볼게요. A랑 B랑 독립인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PA가 필요하겠지? PA는 뭐 얼마인데? 6분의 3 해가지고 2분의 1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PB도 2분의 1이고, 그치? 또 뭐가 필요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을 하면. 이게 필요하죠, 그쵸? 얘를 이제 찾아야 된다. 뭔데, 교집합? 1, 3이잖아, 그치? 그럼 6분의 2니까 얼마? 3분의 1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뭘 체크해주면 된다? 얘랑 얘네 둘이 곱한 게 같냐, 다르냐. 다르죠, 그쵸? 다르기 때문에 뭐다? 종속이다.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속이다. 이 기억은 탈락. 니은 디귿도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쵸? 하나만 더 해보자. A와 C를 한번 판단해보자. PA는 2분의 1이고, PC는 3분의 1입니다. 그쵸? PA 교집합 C는 A랑 C랑 교집합이 5죠, 그쵸? 5니까 얼마? 6분의 1이다. 요건 어때요? 같죠, 그쵸? PA 곱하기 PC랑 같아요. 따라서 뭐다? 독립이다. 독립이다. 디귿은 안 할게. 뭐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하나 해보자, 우리 연습. 148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다 적어왔어요. 내가 저기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8가지 케이스를 다 적어봤습니다. PA, PB, PC, 뭐 PA 교집합 B 다 적어봤어요. 혹시 틀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PA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 동그라미가 이제 여기 있는 거, 그치? 4개죠, 그쵸? 8개 중에 4개니까 2분의 1. 뭐 PB도 두 번째 동그라미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PC는 동그라미가 연속해서 2번 나오는데 2번만 나와야 돼. 3번 나오면 안 돼, 그치? 이거 안 되고, 이거 하나, 여기 둘, 2개밖에 없네, 그치? 8분의 2 해가지고 4분의 1. 자, 얘는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는 경우,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여기 둘, 2개, 그치? 4분의 1.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고 동그라미가 연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쵸? 요거 하나, 이거 안 된다, 그치? 요거, 그치? 동그라미 연속해서 이제 2번만 나와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연속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요거 그치? 8분의 이해되죠? 혹시 내가 잘못했나? 두 번째 동그라미 나오고 연속되는 거. 이거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동그라미가 연속된 동그라미는 여기 하나 더 있잖아. 한 개 더 있나? 한 개하고 또 어디? 위에 이거? 두 개만 나와야 된다. 그 C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C를 다시 읽어보면은, 세 번 중 두 번만 연속해서 동그라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 두 번째 거는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잠깐만. 그리고 그 밑에 거도 요것도 된다고? 아니요. 요거? 두 번째, 네 번째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하고, 저 그림에 여기 하고, 여기. 둘 다 되네. 그럼 뭐 어딜 고쳐야 되나? 4분의 이거? 이거 4분의 1이란 4분의 1. 또? 나머지 괜찮아? 얘는 혹시나.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고, 연속의 수, 그러니까 이거 하고 또. 아, 이거는 한 개 맞네, 그치? 자, 이제 확인하자. 얘네 둘이는 이 두 개 곱하면, 되네, 그치? A와 B는 독립이 되고. 그 다음 A와 C는 곱하면 8분의 1인데, 이거 되네, 그치? B와 C는 8분의 1인데, 이거 안 되네, 그치? 아이고, 된다고 할 뻔했네, 그치? 안 된다, 그치?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이제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아주 두 개는 쉬운 것만 남아서 그냥 가볍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 자, 필수예제 7번. 7번은 자, 줄을 꺼보자.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다. 아주 강력한 조건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독립일 때 PB를 구하는 거야. 당연히 그치.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얘기야. 분명히 독립이라고 했는데 얘를 독립이라고 했는데 이걸 막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독립이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치 이렇게 되지 하고 이거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제서야 독립이니까 PA 교집합비를 막 분리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지.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것도 보자마자 어떻게 PA의 여집합 곱하기 B의 여집합으로 바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알겠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야지 PB를 구할 수 있을까? 연립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할까? 나눠버리면 되겠지. 임마 이거를 얘로 나누면은 마치 가감법 하듯이 나눠버리게 되면 한 놈이 없어지죠, 그쵸? PA 여집합이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나눈 거니까 곱하기 역수하면 뭐가 된다? 3이 되고 임마 이거는 1 마이너스 PB니까 오른쪽에다가 갖다 곱해보면은 3에 1 마이너스 PB가 될 거고 되겠죠? 넘어가서 정리하면 4PB는 3일 거고 따라서 PB는 4분의 얼마다? 3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이 자식은 이렇게 안 풀고 있네. 자, 여기 노트를 간단하게 해놓도록. 이 자식은 그냥 원론적으로 풀고 있네요. 이렇게 노트를 해놔야겠죠. 혹시나 해서 봤는데 빡세게 풀고 있네. 답지풀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독립이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적어야지. 독립이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적어야지. 그치? 근데 의외로 이거를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이라고 했는데 막 실제로 답지풀이처럼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 적어놔라잉. 그리고 연립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 어떤 시험의 갑을이 합격을 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3분의 1이다. 자, 1번. 둘 다 합격할 확률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 뭐. 그렇죠? 갑은 합격하고, 즉 4분의 3. 을은 불합격했으니까 3분의 2, 그치? 이걸 뭐 굳이 기호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겠죠? 분리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하면은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된다. 되겠죠? 말로 설명하고 넘어간다.